남성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아내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도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 어딘가 너무 멀리 느껴진 적 있으셨나요? 혹시 어느 밤 함께한 뒤 말없이 등을 돌리는 아내의 뒷모습이 가슴 깊은 곳에 칼처럼 박혀 눈물이 날 만큼 아팠던 적 있으셨나요? 혹은 기다리는 듯한 아내의 눈빛을 보며 괜히 피하고 싶었던 적은요? 혹시 또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요? 저는 이해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더 이상 진짜 남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입니다. 됐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에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등을 돌린 채 눈물을 삼켜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요.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약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어떻게 닿느냐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수진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부부의 식어버린 마음을 다시 데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힘도 기술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손길 하나로 당신의 아내가 20대처럼 몸을 떨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지 테크닉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내와 나란히 누워있으면서도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 밤들, 그런 적 있으셨죠?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지만 혹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 정말 괜찮아? 오늘은 그런 질문이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60세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고독에는 단 한 번도 닿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부부는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조용했고 남편은 아내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무엇이 그녀를 진짜 아프게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전 의사로서, 아니, 같은 여자로서 그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30년간 아내로 살아온 삶의 피로였습니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마치 60년간 쌓아온 용기를 꺼내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 저 아무데도 아픈 데 없어요. 그냥 더는 남편과 가까워지는 게 힘들어요. 제가 남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늘 웃었고, 늘 괜찮은 척했고, 늘 참고 남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목소리조차 들리기 싫은 듯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즐겁거나 편안했던 적은 없었어요. 항상 아팠어요. 하지만 그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배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밤새도록 걱정하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녀는 울었습니다. 아파서 운 게 아닙니다. 미안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던 자신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여자로서 사랑이 많은 줄만 알았던 결혼 안에서 외로움으로 무너진 또 한 사람의 고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그녀처럼 살고 있을까요?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아프고, 말하지 않지만 속으론 외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괜찮지 않아.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을 뿐이야.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내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도 귀 기울여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져서 죽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한 오해가 조용히 쌓여가며 죽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면 침대 기술만 좀 배우면 되지 않을까? 몇 가지 비법이나 테크닉만 익히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거의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내는요, 기술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부 생활은 기술 대회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긴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아내는 히어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줄 따뜻한 동반자를 기다립니다. 아내는 정복 지도가 아니라 자신만의 정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날은 만개하고 어떤 날은 조용히 닫혀있죠. 그 정원은 이해받을 때에만 꽃을 피웁니다. 예전에 한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늘 아내가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아시나요? 그분은 고개를 숙였고 아주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울고 있는 아내의 눈빛을 모른다면 무의미해집니다. 비밀은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비밀은 당신이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그 작은 질문에 있습니다. 지금 기분은 어때? 내가 혹시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하면 네가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저녁 식사 후 꼭 안아주는 순간, 한낮에 보내는 보고 싶어 라는 메시지, 잠들기 전 다정한 눈빛 하나,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여자의 마음을 깨웁니다. 어떤 기술보다 강하게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침대 위에 고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바라는 건 touchstone. 인생의 절반을 함께 걸어온 나에게 여전히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사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댓글로 조용히 남겨보세요. 저는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그냥 조용히 미소 한 번,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알아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 형님이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잘 들을 줄 아는 남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정말 많은 남편들이 끝내 배우지 못하고 지나치는 여자의 몸의 진짜 감정 지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딱 두 군데입니다. 전방, 원계, G스팟, 그리고 클리토리스. 전방, 원계, G스팟. 첫 번째 문 앞에 있는 정원. 사람들은 G스팟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저는 좀 더 따뜻한 표현을 씁니다. 숲 앞의 작은 정원이라고요. 아내의 몸 안 깊숙한 곳이 아닙니다. 입구 바로 안쪽. 조금만 멈춰서 위쪽을 바라보고 살며시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닿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말랑하고 조금 더 도톰하며 조금 더 예민합니다. 마치 막 익은 자두처럼요. 그리고 그곳을 올바르게 터치할 수 있다면
아내는 전혀 다른 숨결을 내쉴 겁니다. 가짜가 아닌 몸이 스스로 내뱉는 진짜 숨결. 클리토리스, 클리토리스. 진짜 감정의 심장.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G스퍼티 절정의 핵심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중심은 클리토리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 작은 콩알 하나 같지만 그 안은 깊고 넓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부는 여성 성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뿌리처럼 퍼져 있고 남성보다 훨씬 많은 신경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민합니다. 아주 많이.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존중,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드리거나 급하게 밀거나 끝내기 위해 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손이나 입술로 물 위에 원을 그리듯이 조용히, 부드럽게, 함께 연주하듯 감정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 아내가 지금까지 말이 없었다면 당신이 한 번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여기 괜찮아? 어디가 불편하지는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답을 기다려준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몸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도가 아닙니다. 그건 아내 한 사람을 위해 그녀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진짜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옆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선택한 바로 당신뿐입니다. 남자분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어떤 특별한 기술 혹은 비장의 침대 기술이나 G스팟 자극법, 죽여주는 자세라도 알려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침대 위에 서커스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눈물을 흘릴 때 멈춰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소통은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묻는 겁니다. 지금 괜찮아? 여기 불편하지는 않아? 혹시 내가 아프게 한 건 아닐까? 이런 대화야말로 어떤 기술보다 더 소중합니다. 인내심이란 오늘 아내가 피곤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녀가 등을 돌릴 때 화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뒤에서 안아주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너 옆에 있고 싶어. 존중이란 단순히 만져도 될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람에 찢긴 적 있는 꽃을 대하듯 온 마음으로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손끝을 내미는 것입니다. 기술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기술은 마음이 없으면 그저 누군가의 몸을 조작하는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으로 만진다면 서툴러도 그녀는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섹스는 하나의 음악과도 같습니다.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들으면서 함께 맞춰가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당신께 드릴게요. 세계의 열쇠, 육체의 열쇠가 아니라 존중, 공감, 연결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열쇠, 안전한 공간, 모든 연결의 시작. 많은 남편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안전함은 모든 설렘의 출발점이라는 것. 당신이 아내의 몸 어딘가를 만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그녀는 나를 받아들일 만큼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런 감정은 침대에서, 촛불에서, 특별한 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사소한 것에서 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아무 이유 없이 건네는 손길, 저녁 식사 후 조용히 건네는 한마디. 오늘도 고생 많았어.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밤이 내려앉으면 둘이 나란히 누운 그 순간,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너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당신 옆에 있는 그녀는 엄마였고,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한 여자로서 사랑받는 감각을 잊은 채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천천히 다가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스탠드 조명을 부드러운 빛으로 낮추고 바람소리처럼 잔잔한 음악을 틀고 향기로운 오일 하나쯤 살짝 뿌려보세요. 숨결처럼 은은하게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손이 아닌 눈빛으로 아내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녀는 압니다. 그녀는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밤 당신이 빼앗으러 게 아니라 그녀에게 사랑받는 감정을 돌려주러 왔다는 걸. 이건 계획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멋진 말도 필요 없어요. 그저 따뜻한 공간,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아마도 한 여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겁니다. 두 번째 열쇠, 소유하기 위한 접촉이 아니라 깨우기 위한 손길.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면 다음은 움직임이 아닌 멈춤의 순간입니다. 만진다는 것, 그건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보다는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감정을 조심스레 깨우는 손길이어야 해요. 혹시 당신은 아내가 자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천천히, 깊이 바라본 적은요? 그녀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20대의 젊은 여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대신 삶의 깊이를 품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죠. 그 몸은 정복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내로 불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잠든 아이를 깨우듯이 강하게 이불을 걷거나 크게 소리쳐서는 안 되죠. 그저 조용히 등을 쓰다듬고 가볍게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나 여기 있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당신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댈 때 목적지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저 비온 뒤 꽃잎에 손을 대는 정원사의 마음으로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은 물방울을 조심스레 닦아내기 위해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흔적은 남기지 않되 옹이는 남도록. 그리고 당신의 손끝이 그녀에게 닿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주세요. 그녀의 몸에 닿는 그 순간이 예전에 너무 급했던 당신의 손길에 대한 작은 사과이자 앞으로는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이 되기를. 여자는 정복당하는 느낌을 바라지 않아요. 그녀가 원하는 건 초대받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충분히 다정할 수 있다면 그녀는 직접 남은 신뢰를 다해 그 문을 열어줄 거예요. 세 번째 열쇠, 반응을 듣고 아내의 감정 나침반을 따르라. 당신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분위기가 완벽하고 손길이 비단처럼 부드럽더라도 듣지 않으면 모든 것이 빗나갈 수 있어요. 아내의 반응, 그것이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책도, 영상도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녀의 몸, 눈빛, 호흡이 말해주는 이야기. 당신이 손을 댔을 때 그녀가 살짝 움츠리거나 몸이 살짝 굳어졌다면 멈추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녀는 내가 멈춰주길 바라고 있어.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미안해. 내가 좀 서둘렀나 봐. 우리 천천히 해보자. 그리고 그녀를 껴안아 주세요. 상처받은 사람을 안듯이 진도를 나가기 위한 포옹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 위한 포옹. 하지만 그녀가 가만히 등을 기대거나 당신의 손을 잡거나 혹은 작고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쉰다면 그건 그녀가 이제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 그 흐름을 지켜주는 것. 서두르지 말고, 방향을 바꾸지 말고, 그녀의 몸이 보내는 언어를 믿는 것. 그 누구도 그 지도를 꿰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사는 그녀만이 가장 정확한 길을 알고 있어요. 남편이란 항상 키를 쥔 선장이 아닙니다. 남편은 때로는 손을 놓아야 하고 때로는 꽉 잡아줘야 하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한마디만 먼저 꺼내보세요. 편안해? 별거 아닌 듯 들리는 이 질문이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노크조차 못했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일지도 몰라요. 여자는요, 잘 추측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묻고, 들어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그녀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세 개의 열쇠, 잃어버린 부부의 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가장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인내심 있게 다가가는 사람이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환상들을 내려놓는 것. 사회가, 친구가, 심지어 영화가 당신에게 주입한 것들. 그것이 정말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에게도 맞는가? 한 번이라도 질문해 본 적 있나요? 왜냐하면 한 여자를 남편의 품에서 울게 만드는 건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두름, 강요, 그리고 무지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경쟁으로 변해버리는 순간 늘 상처받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계속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할 세 가지 벽이 있습니다. 그 벽들이 수많은 부부를 침묵과 거리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떤 날은요, 아내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몸이 떨리지도 않고 끝나고 나서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실망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묻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부족했나? 아내가 식었나? 이젠 날 안 사랑하나?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고 더 아프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여자의 방식으로 당신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벽. 목표는 결과다. 라는 환상. 많은 남편들이 성관계를 미션 클리어 게임처럼 생각합니다. 절정에 도달하게 해야 해. 성공해야 해. 같은 압박. 하지만 그렇게 목표만 보게 되면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사라집니다.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과감히 지워보세요.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 함께 숨쉬고, 함께 느끼는 것. 두 번째 벽. 야동이 교과서다라는 착각. 야한 영상은 동작은 보여주지만 사랑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안엔 기다림이 없고 괜찮아? 라는 속삭임도 없고 신뢰를 담은 눈빛도 없습니다. 그걸 따라하면 당신은 아내를 연기자로 만드는 셈입니다. 진짜 사랑은 화면 너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한숨에 있고 눈빛에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당신의 손끝에 있어요. 세 번째 벽. 폐경 이후의 몸을 몰라서. 50세가 넘으면 여자의 몸은 아주 천천히 변합니다. 호르몬이 줄고 자연 윤활이 감소하고 피부 조직이 얇아져서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촉촉함이 없고 다정함이 부족하면 그녀에게 그 시간은 아픔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몰랐을 때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릴 겁니다. 아무도 남편에게 아내의 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소식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 본능이 아니라 이해와 따뜻함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자로서의 능력이 있을 때지. 내가 아직 만족시켜줄 수 있을 때요. 하지만 한 70대 어르신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아침밥부터 아내를 챙기는 거지요. 사랑은 침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국에 간을 맞추는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생강 몇 조각을 띄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달달한 빵 대신 가볍게 구운 호두를 내어주고 함께 꿀 계피차를 마시며 뉴스 한 편을 보는 시간. 그건 밤에 힘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연 윤활이 줄고 조직은 얇아지고 조금만 거칠게 닿아도 고통이 됩니다. 아내가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녀의 몸이 조금 더 느리고 더 깊고 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건 냉압착 코코넛 오일이나 순한젤, 따뜻한 수건, 전후로 사용, 그리고 아주 작은 질문 하나. 여기 괜찮아? 아내는 공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세심히 신경 쓰는지를 느끼고 싶은 겁니다. 많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은 끝나고 나서입니다. 당신이 등을 돌리고 긴 한숨을 쉬고 그대로 잠들어 버릴 때 그녀는 조용히 떨고 있습니다. 쾌감 때문이 아니라 텅 빈 느낌 때문입니다. 그 대신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머리를 살짝 쓰다듬고 조용히 속삭이세요. 오늘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밤은 함께 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TV를 보며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기침 한 번에 따뜻한 물을 건네고 점심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늘 밤엔 그냥 꼭 안고 자고 싶어. 당신 머리카락 냄새가 그리워. 친밀감은 매일 뛰는 심장 박동입니다. 특별한 날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다 보면 그 특별한 날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사랑은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급하게 불을 지르지 마세요. 천천히, 눈빛에서부터, 식사에서부터, 급하지 않은 터치에서부터 그렇게 조심스럽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녀는 당신의 손 안에서 다시 피어날 겁니다. 신혼 때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오래도록.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 마음속엔 아직도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어쩌면 당신도 실수했을 겁니다. 조용히 외면했을 수도 있고 무심코 아내를 아프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아직 고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아내의 손을 다시 잡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젊을 때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오해와 거리감, 상처를 지나고도 다시 사랑하려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입니다. 용기 내어 물어보세요.
용기 내어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내의 야위어진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살포시 얹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번엔 내가 달라질게.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은 아내의 남편을 넘어서 다시 아내의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아내에게 혹은 길을 잃은 친구에게 함께 나눠주세요. 때론 한마디 말이 한편의 오디오가 꺼져가던 결혼 생활을 다시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릴게요.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이 평생 사랑한 그 여인과 다시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